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자연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95번째 시간으로 러일전쟁 10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일전쟁 10. 스시마 해전. 장갑 순양함은 중순양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순양전함과 중순양함의 과도기적인 함선입니다. 경순양함은 순양함 본연 그대로이나 이때 회전, 포탑 등 현대적 요소가 없이 일반적인 포가 달린 것이 많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구축함과 의뢰정은 크기 차이 외에 큰 차이가 없고 당대의 의뢰정 역시 구축함이 되기 전 과도기적인 함선입니다.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의 보물이 과연 있을까? 러시아 역사학자 세르게이 코르니로프는 군함에 귀중한 화물을 실어 나른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며 보물이 아니라 이베를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상기한 러시아 함선 중 보물선 돈스코이가 있습니다만 당연히 보물선일 리가 없지요. 그냥 군함입니다. 러시아 제국이 망한 이유 중 하나가 재정 부족인데 그만큼 있다면 왜 극동으로 실어 나르고 왜 망했을까요? 아주 긴 세월 이어진 소문이었나 보네요. 스시마 해전의 대략적인 진행도. 러시아 해군, 일본 해군은 한반도 진해에 숨어 있었다. 먼저 해전 이전의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당시 러시아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기 위한 최단 루트인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내에서는 대한해협을 지나갈지 아니면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의 소야 해협을 지나갈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합함대 사령관인 도고헤이아치로 제고도권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온 러시아 함대는 굉장히 지쳐 있을 거라 생각했고 때문에 최단 거리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달할 수 있는 대한해협을 통과안을 주장했습니다. 도고는 러시아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달하기 이전에 잡아야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한해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전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상하이 근처에서 북상하던 러시아 함대의 석탄 보급선이 포착되며 확실시되는 계기가 되죠. 때문에 러시아 연합함대는 도고의 생각대로 지금의 진해 앞바다에서 대기하며 러시아 함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러시아 함대, 일본 함대에 포착되다. 러시아 함대 역시 힘들고 지쳤지만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화관제를 확실하게 하고 함대를 나눠서 해협을 통과하는 등 은폐에 나름 심혈을 기울였으나 병원성 요롤호, 이게 웬걸 함대의 병원선 요롤호가 일본군 순양함 시나노마루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발견 즉시 시나노마루는 러시아 함대의 존재를 알렸고 이후 지옥같은 해전이 시작됩니다. 지옥의 T자 전법. 위 사진처럼 일본 함대와 러시아 함대는 원래 서로 평행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으나 러시아 함대를 포착한 일본 함대가 빠른 속도로 방향을 전향하면서 러시아 함대를 가로막는 모습이 되었고 러시아 함대는 조급하게 대응하려 하며 이에 말려들어 완벽한 T자 모양이 되면서 엄청난 포격을 받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분홍색의 러시아 함대인 전함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앞길을 가로막히며 앞에서부터 차례로 공격받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죠. 당시 상황을 분석한 해도입니다. 이 중 붉은 선이 일본 함대입니다. 러시아 함대는 원래 2열 정도를 이루고 있었으나 혼란이 생기며 3열 정도가 되었고 일본 해군은 빠르게 1열 횡도로 전향하면서 러시아 함대 앞을 지나가며 포격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 해군이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며 10노트가량이던 러시아 함대보다 빠른 것이 엄청난 이득이 되었는데요. 러시아 함대를 향한 일본 해군의 포격 컬러 복원 사진이다. 빠르게 치고 빠져나가며 러시아 함대가 대응하기 어렵게 한 것이 그들에게 이점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함대는 석탄 과적으로 인해 헐수선도 올라오고 속력도 떨어져 빠른 움직임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일본 해군은 수적 위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었으니 네가지 전법, 연합함대 기함 미카사는 기함만의 흑색 컬러를 오래 유지한다. 연합함대는 강력한 상대를 막기 위해 네가지 전술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고속 근거리 사법. 일본 해군은 수적 열세이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 해군을
탄막에 걸리게 되면 순식간에 박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신형 영국제 전함의 속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근거리에서 치고 빠지는 전술을 택합니다. 이 전술에서 효과를 본 일본 해군은 앞으로 공고급 순양 전함을 비롯한 고속 전함을 선호하기는 계기가 됩니다. 시키시마급 아사히 기관이 달라 연돌의 개수가 다르다. 일본함 시키시마 연돌 굴뚝이 3개다. 두 번째 속사. 일본 해군은 포문수의 밀림으로 그만큼 빨리 더 많이 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속사 기술 역시 중요하다 생각하였고 일본 해군은 영국제 신형 화약을 이용해 고압 발사, 고속 발사 성능에 도달하며 동시에 빠른 재장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오랜 훈련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T자 전설에 들어갔을 때 러시아 해군을 접어드는 계기가 됩니다. 하얀 컬러로 도색한 시키시마 영국에서 출발할 무렵이다. 탐조동으로 침몰한 전함의 생존자를 수색하는 러시아 전함. 세 번째 일제사격. 일본 해군은 행도로 전함 앞을 스치며 일제사격을 하는 전술을 터득했는데요. 전함 한 척이 사격하는 것보다 전 함대가 동시에 사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탄막을 형성한다면 그만큼 그 범위 내에서 명중될 확률도 향상되기 때문이죠. 이후 신형 전함 개발에 중요한 교훈이 되며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HMS 드레드노트 거함 급부주의 시작. 드레드노트 19 관련한 후지급 전함 일본 해군 최초의 전함이다. 브라디노급 슬리바 뭔가 일본 해군의 전함에 비해 뭉뚱한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식 전함이라서 그렇다. 네 번째 유탄 고폭탄 사격. 그동안 전함에 대한 유탄 사격은 비효율적이었으며 부포를 이용해 근거리에서 사격만이 이루어졌으나 레일 전쟁부터 주 한포에 의한 원거리 유탄 사격이 시도되며 많이 이용됩니다. 그 이유는 원거리에서든 덩거리에서든 전함이란 철갑탄으로 뚫기 어려운 존재이고 또한 전함이라는 것이 철갑탄 몇 번에 관통당하더라도 단숨에 침몰당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한 일본 해군은 원거리 유탄 발사로 적함의 상부 구조물을 파괴해 침몰시키려 노력하기보다는 일단 상부 파괴로 무력화시켜 침묵시키기 위함이었죠. 이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해전을 철갑탄만 이용한 한방의 모든 것을 전투가 아닌 유탄을 두루 사용한 개싸움으로 변화시킵니다. 스시마로 떠나기 전 러시아 전함 벌써부터 푸른한 기운이 엿보인다. 결과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일본 해군 앞에 지친 러시아 해군은 우왕좌왕하며 공격받았고 결국 전투에 참여한 37척의 전함 중 19척의 전함만이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맙니다. 이 중 전함 6척, 순양함 3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세계 3위의 해군력을 자랑하던 러시아는 소련 시절까지 그 위상을 되찾지 못합니다. 그의 일본 해군은 의뢰정 3척만 침몰하는 대성을 얻었으며 추가로 러시아의 전함 4척을 공짜로 노역하는 이득을 봅니다. 이후 일본은 확실한 승리를 얻고 그 뒤로는 배상에 대한 지루한 공방전인 포츠모트 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